함께 미래와 함께 AM 1230 우리 방송 원더풀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김영숙 침뜸 클리닉의 김영규 보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십니다. 먼저 김영숙 침뜸 클리닉 위치 소개를 해드릴까요? LA 지역입니다. 3460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윌튼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23-9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주 만입니다. 아, 그렇죠. 예, 날씨가 어떻게 더운데. 아, 너무 잘 더워요, 계시죠? 오늘. 예. 요즘 아주 한 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예, 진짜 예. 덥죠. 네, 많이 더워요. 주말에는 한 3, 4도 가량 좀 내려갈 것 그래요? 같아요. 아, 저 더운 게 싫어요. 아, 그렇습니까? 차라리 추운 게 좋아요, 저는. 아,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되니까요. 예. 아, 너무 덥네요, 정말. 네, 데스밸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모래에 그 샌들이 없어져가지고 걷다가 예. 완전히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히 이 발이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다라는 기사를 그 제가 정도로. 읽은 그러니까 적이 뭐 있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라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끌어오르는 거죠. 맞아요. 용광로처럼 막 끌어오릅니다. 예, 예.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아,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죠. 네. 네.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예, 예. 예.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쥐입니다, 쥐. 쥐내림.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예. 왜 쥐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아, 저도 궁금해요. 쥐내림 왜? 아니, 한의학적인 그냥 용어가 원래가 용어가 이제 예. 급성 근육 경련이라고 맞거든요. 근육 경련. 급성 근육 경련이요. 예, 근육 경련이죠, 말 그대로. 아하. 그러니까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 뭉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쥐라고 하는데 왜 쥐라고 했을까? 저도 예, 왜 쥐라고 한 거예요? 궁금해요. 근데 네. 정답은 아닌데. 예, 예. 나름대로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종아리를 보면은 네네. 종아리가 쥐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쥐가 나면은 보통 다리 쪽에서 쥐가 나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다리 중에서도 종아리 쪽에 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치료를 해보면은. 네네네. 그런데 종아리가 쥐가 우리가 힘을 줄 때 보면은 알통이 2개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네. 힘을 종아리에 힘을 다리에 힘을 주다 보면은 네네. 알통이 2개로 이렇게 나와요. 아,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비복근이라고 하는데 아하. 비복근. 네네. 비복근. 예. 근데 그게 꼭 그 알통이 잡힐 때 힘을 줄 때 알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쥐가 날 때도 알통이 이렇게 이제 뭉치니까 그게 알통처럼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모양이 쥐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쥐내림이라고 네. 했다는 또 그런 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아하. 꼭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 쥐라고 했는지는 그거는 정확한 설이 없어요. 근데 사실 네. 저도 이 발가락이나 이런데 저는 종아리는 잘 모르겠고요. 네. 발가락, 네. 발에 쥐가 자주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수영을 한다던가. 아, 그러죠. 또 갑자기 이렇게 힘을 준다거나 이럴 때. 맞습니다. 발가락에 힐을 쥐 신고 많이 나죠. 다닌다거나 이럴 때. 맞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네네. 이제 발가락 쪽에 쥐가 나는 분들은 우리가 정갱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발에 정갱이. 정갱이가 제가 정갱이에 저는요. 허벅지 아니에요? 그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정갱이 쪽에 쥐가 나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종아리 옆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골, 의학적인 용어로는 경골이라고 하는데 네네. 경골 부위에 근육이 많이 이렇게 또 뭉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조금 경혈자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족삼리혈 많이 알잖아요. 네. 족삼리혈. 족삼리. 예. 그 혈이 지나가는 부위. 아, 예. 그렇군요. 거기가 딱 뭉치면은 네. 엄지발가락, 둘째, 셋째 맞습니다. 발가락이 후원장님 맞아요. 네, 쥐가 잘 나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발가락 그쪽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그 경골 부위, 예,
정갱이 쪽 네. 그쪽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아. 네, 그쪽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제 종아리 쪽을 좀 이렇게 예, 종아리 쪽 하체를 좀 마사지를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좋죠. 예, 아. 쥐내리면은 예. 일단은 뭉쳐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는 방법 마사지가 좋죠. 네. 네, 네. 근데 원인이 뭐예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원인이 올 수는 없고요. 좀 많아요 원인들이.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쥐내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든다면은 눈 파르르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때 있죠. 피곤하면은 뭐 가끔씩. 좀 신경 쓰고 좀 과로하고 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어때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고 아래쪽이 떤다든지 위쪽이 떤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근육 경련이지만은 그것도 쥐내림이라고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근육 경련이니까요. 네, 그것도. 네, 네. 예. 또 우리가 심장이 있죠. 심장 마비. 아. 심장 마비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심장의 근육,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근육이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이제 뭉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심장마비가 오죠. 그것도 일종의 쥐라고 보면 되고요. 심장 또 위도 그렇죠. 위. 우리가 위경련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예, 위경련 일어나죠. 네. 또 장경련도 일어날 수 있고 몹시 아프죠. 아하. 뒤틀리고 아픈 거.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 근육, 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뒤틀리는 거잖아요. 다 쥐내림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원인 중에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장구 중에.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간요, 네, 네. 리버, 네. 그거하고 관련이 대단히 깊은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하고 또 이게 관련이 대단히 깊어요. 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간에 간 기능이 떨어져요. 네.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하. 예,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네, 간 네.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간에서 온 몸으로 혈액을 뿌려주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네, 네. 간은 혈액을 잘 저장했다가 온 몸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의 근육에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근육이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하고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깊은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간주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네, 네,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근육이 뭉치게 돼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한 게 뭐냐면은 간이 무리가 간다. 간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러면은 간에 열이 차이거든요. 열이 차이면은 혈액이 끈끈해져요. 아하. 열이 나면은 네. 불이 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불이 나면은 혈열이라고 해서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피가 걸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경락을 막고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근육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먹고 살 피가 제때 공급이 안 되면은 네. 근육이 뭉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간은 이게 굉장히 근육을 중요한 주관한다. 용어인데 아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예. 간에 무리가 간다. 무리가 가서 간이 뭉치게 돼 있다. 네. 그러면은 뭉치면은 쥐가 자랄 수밖에 없죠. 아, 예. 이거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간 기능이 이렇게 좀 뚝 떨어져서 간 기능 저하가 된다라는. 그렇죠. 간 기능 말씀이시군요. 저하로 그래서 인해서 이제 쥐내리는 현상이 예, 나타나는. 제때 근육에 네. 피 공급이 안 공급이 되기 안 때문에 돼서. 근육이 뭉치게 될 수밖에 아, 없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네, 네. 저도 이제 뭐 짐에 가서 운동을 하지만은 네. 과도한 운동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특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지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또 예.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군요. 노동을 갑자기 예. 무리하게 했다든지 네. 뭐 그랬을 때 근육에 피로 물질들이 많이 쌓이죠. 피로 물질들이 쌓이는데 그 중에 이제 탄산가스라든지 젖산이라든지 이런 피로 물질들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근육을 뭉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쥐내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할 때 그 원인들을 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은 네. 되고요. 의외로 쥐내림의 원인이 제가 그 한의원에서 유심히 보는 쥐내림을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 제가 쥐가 내리는데요. 다리 쪽에 쥐가 잘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쥐가 참 잘 나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젊은 분들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쥐내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쥐내림이 물론 딱 한 가지만 원인이 돼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중에 제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허리예요. 허리. 허리요? 허리. 네. 오. 허리 협착증이나 네. 허리 디스크.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 네. 내지는 뭐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뭐 나는 시큰거린다, 또 뭐 무릎 쪽이 시큰거린다, 뭐 또 이렇게 저는 발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 발목이 이상해요. 이상해 무거워요. 다리가 무거워요. 또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네. 쥐가 잘 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 이렇게 하소연하신 분들은 반드시 허리가 문제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 쥐내림의 원인이 원인이 허리 디스크나 예, 협착증. 특히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봐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거의 협착증이나 디스크 아니면은 둘 다 같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허리가 안 아파도 그러니까 그럴 이게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안 아파도 협착증으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으로 오는 분들이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안 아픈데요. 허리가 안 아파도 협착증일 수가 많아요. 예. 오히려 네.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훨씬 심해져요. 예. 근데 협착증은 물론 허리 통증도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나. 예. 그렇군요. 그런데 다리 저림이나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쥐내림도 동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제가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 중에 그런 네.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리만 쥐가 내린다고 해서 다리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반드시 네. 그런 허리 디스크나 허리 쪽의 문제를 치료를 해줘야 쥐내림이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런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 허리에서의 어떤 사인이 원인이다, 있죠. 라고. 예를 들어서 다리 저림이 되든지 예. 다리가 땡긴다든지 네. 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이제 쥐내림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허리에 경우는 문제가 있군요. 반드시 이제 허리를 치료하고 네네. 넘어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쥐내리는 증상들 이제 환자분들 꽤 많이 오셔서 또 치료를 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했죠. 많이 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치료 효과가 이- 좋은가요? 예, 첫째 이제 근육이 뭉치고 뒤틀리고 네. 경련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영양 공급이 뭐예요? 근육 쪽에 혈액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한마디로 쥐내림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쥐가 내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도 왜 쥐가 내리냐면은 오랜 동안 허리에서 다리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오랜 동안 눌리다 보면은 그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도 따라서 수축이 와가지고 혈관 장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쥐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쪽에 치료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쥐 내리면서. 그렇다면 이 혈액에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양 공급을 해주죠?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는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도 해주고요. 너무 차갑지 않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되지 차가우면은 근육이 응축돼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혈액순환과 함께 수분 섭취 많이 해야 돼요. 수분 섭취도 예, 중요하군요. 수분 섭취, 전해질이 또 불균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전해질 예를 든다면은 이제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칼륨 이런 비타민 D. 예 그러한 그 예. 미네랄을 네. 적절하게 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 또 소금 있죠. 네. 소금도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미네랄이니까 네. 그런 소금이라든지 이런 전해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어도 마그네슘을 복용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아하. 근육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비가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근육이 잘 뛰지 않으면 안 되죠. 아하. 충분히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저도 마그네슘 예. 먹고 있습니다. 예, 잘 드셨어요. 네. 네. 예, 마그네슘은 이제 낮에 먹는 것보다도 네. 밤에 먹는 게 좋아요, 항상. 아, 예, 밤에 이제 좀 우리가 잘 때는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라는 그런 미네랄은 우리 몸을 릴렉스 해주는 거예요. 네,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좋죠. 마그네슘 꼭 복용하시고요. 네. 스트레스가 아주 무서운 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예, 간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을 뭉치게 한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혈액이 걸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가 있는 분들 굉장히 그 쥐내림이 많고요. 네. 이거 말고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그것도 이제 대사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내가 먹는 또 약물에서도 올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몸에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어혈이 많다. 네. 또 담음이 많다. 어혈과 담음이라는 게 뭐예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우리 정상적인 생리물질이 아니고 아주 그 필요 없는 비정상적인 그 생리물질인 그 체액이 네. 우리 몸에 쌓여 보세요. 이게 경락을 틀어막아 가지고 순환장애가 일어나죠. 그런 기혈 순환이 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게 되면은 이러한 그 쥐내림이 올 수밖에 없죠 또. 네. 네. 그러니까 원인이 딱 어떤 한 가지만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먹는 약물이라든지 네. 이것도 피가 탁해서 오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분 부족, 전해질 부족, 그다음에 또 무리한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등 또 허리 문제. 네. 허리 합작증. 예.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죠. 와. 네.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김영숙 침뜸 클리닉에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물론 뭐 침뜸으로 치료를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가요? 그런 환자들 치료해 보면 예, 그러니까 좀- 원인을 네. 이제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해드릴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죠. 네. 근데 일단 오시면은 종아리에 쥐가 나면은 종아리 쪽에 이제 부항요법을 먼저 하죠. 일단은 부항요법 막혀 있던 네. 그 혈액을 좀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네. 그렇게 해드리면 벌써 며칠 동안은 뭐 나는 뭐 이틀이 멀다고 매일 거의 뭐 매일 저녁 쥐가 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부항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쥐 내리는 때는 이제 저희들은 뜸을 많이 떠요, 사실은. 네. 거기에도. 예. 이제 뜸을 뜨는데 종아리 쪽에 이제 승산혈자리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그 종아리를 이렇게 우리 사람인 자. 그 맞아요. 우리가 예. 앞발을 뒤꿈치를 확 들어 올리고 네. 앞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치켜 올리면은 그 사람인자로 사람인자. 딱 나타나죠. 네. 그 가운데가 바로 승산혈. 승산혈이에요. 예. 그 승산혈에 이제 저희들이 침을 넣고 뜸을 떠드리죠. 아주 그 쥐내리인데 좋은 혈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하,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테이핑 요법도 해드리고 또 이제 뜸도 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드리고 아하. 이제 허리가 문제 있는 분들은 또 허리 쪽을 치료를 해드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치료법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치료법이 이제 네. 저희들은 이제 뭐 뭐 테이핑 요법, 침, 부항, 뜸, 뜸, 부항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거죠. 테이핑. 그리고 또 이렇게 뭐죠? 이제 조금 이제 수기 치료를 해드리죠. 수기 치료. 예, 수기 치료를 해드리죠. 아하. 네네.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또 네. 젊은 분들이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신는 신발,
하이힐. 하이힐. 예, 그것도 좀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무리가 가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성분들한테 또 이게 생기는 경우 또 남자분들에서 또 많은 게 뭐냐면은 하지 정맥류 질환. 네. 예, 그 피가 혈관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네네네. 네,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하.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선생님 왜 저는 밤에 쥐가 잘 날까요? 오. 낮에는 멀쩡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밤에 이제 쥐 내리는 그런 증상들 네. 왜 밤에 쥐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더풀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비한 춤술, 놀라운 쑥도움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 누리세요. 김영석 침뜸 클리닉의 김용규 보원장님께서 이 쥐내림 증상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LA 지역입니다. 3460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윌튼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23-9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고요. 714-522-8818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1250만 불 대형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최고의 사시미, 다양한 와인과 사케, 선별된 유기농 제품이 있는 다운타운 삼가와 알라메다 리틀 도쿄마켓, 절박뇨로 고생하는 과민성 방광, 전립선 문제의 빈뇨 현상, 밤에 목마르며 잦은 화장실 해결은 수맥기 한의원, 장례하면 떠오르는 한국장의사,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한국장의사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원더풀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김용석 침뜸 클리닉의 김용규 부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LA 지역입니다. 김용석 침뜸 클리닉 LA 지역은 3460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윌튼길에 자리하고 있고요. 323-9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쥐내림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밤에 잘 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밤에 쥐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 밤에 쥐가 나는 그런 또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근데 밤에는 우리가 누워 있기 때문에 네. 낮에보다 활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안 되겠죠. 특히 밤에는 심장도 일을 좀 덜 합니다. 네. 우리가 활동할 때는 심장이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밤에는 심장도 낮에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안 해요. 심장도 좀 쉬어야죠. 네. 예, 물론 완전히 쉬면 안 되겠지만은 일을 덜 한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이 어디예요? 다리 쪽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쪽에 혈액 공급이 좀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쥐가 더 달날 수 있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쥐 내렸을 때 뭐 피해야 할 음식이라든가 좀 아까는 마그네슘이 좀 먹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마그네슘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혹시 또 이 쥐 내린 증상들 여기에 대한 한방 팁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피해야 될 그런 이제 음식보다도 이제 음료라고 보면 되는데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기호식품인 커피죠. 커피요. 물론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카페인 성분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을 각성화시키잖아요. 그게. 그렇군요. 그러면 자율신경을 과다하게 흥분시켜줘요. 아하. 그러니까 말초 신경을 순환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초 순환 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쥐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또 홍차. 또 뭐가 있나요? 뭐 콜라도 카페인이 있나요? 네. 그런 것들. 네네. 하여튼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카페인은 어느 정도 다들 조금씩 다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쥐내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제 예방법, 예방할 수 있는 예, 뭐 이제 한방 뭐 이제 팁 한방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개해 저는 이제 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네. 그 모과 있잖아요, 모과. 모과. 예. 어, 모과가 향그럽죠. 모과차 있잖아요, 모과. 예. 예, 모과가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모과가. 오,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모과는 가을에 나는 과일이잖아요. 과일이죠. 예. 근데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전 차에다 넣어놓고 다니면 그 은은한 향이 참 좋던데 네. 그 모과가 그렇게 좋아요. 모과에는 그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아주 그 철분, 칼슘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특히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그 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모과 단독으로 이렇게 차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겨울에 이제 쥐가 나는 분들 이제 몸이 차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예. 네. 몸이 특히 이 손발이 찬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쥐가 잘 나요, 또. 맞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니까. 어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과차를 드시는데 네. 거기에다가 생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피 생강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합해서 차를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쥐내림에. 그렇군요. 꼭 쥐내림이 아니래도 네. 근육 통증, 그러니까 근육통이라고 그러죠. 네, 네, 예, 네. 담 결리고 이런 데도 좋고요. 이런 근육통,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근육 경련, 네. 또 안면 경련, 눈 떨림 이런 데도 좋아요. 그게. 그렇군요. 예, 그렇고 이제 또 간단한 약초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작약 감초탕이라는 게 있어요. 작약 감초탕, 작약하고 감초 두 가지 약초로 이루어진 처방인데 네.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게 쥐내림에. 그렇습니까? 네. 혹시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김영선 예, 의원님? 우리 그 가루가 있어요. 이제 가루로 나와 작약 있어요? 감초탕이라고 있는데 아하, 이 과립으로 돼 있어요. 예, 작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거든요. 네.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이게 작약이. 그리고 근육에 영양을 또 공급을 해줘요. 작약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감초. 우리 감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약방의 감초. 예. 근데 그 감초가 해독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네. 항염증 작용이 아주 뛰어나요. 그 염증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근육의 피로도에 되게 굉장히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항암 치료제로도 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좋고 이 감초가 좋습니다. 그런데 감초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걸 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감초는. 그리고 오랜 동안 먹으면 안 돼요. 또 감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초는 네. 거기에 글리시린산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장복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부어요, 몸이. 몸이 붓게 되면은 혈압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혈압이 오른 분들은 감초를 과다하게 또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작약 감초탕은 네. 짧게 먹고 말아야 돼요. 오랜 동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좀 안 좋을 때. 예, 오래 먹는 처방으로는 예, 이제 예. 우리가 가장 좋은 처방이 있어요. 쌍화탕 처방이에요. 쌍화탕 모르는 분들 없을 쌍화탕이 또 근육에 없잖아요. 좋아요. 네. 쌍화탕은 그 사물탕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황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피, 생강, 대조 요게 들어가는 게 이제 쌍화탕 처방인데 쌍화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초가 뭐냐면은 작약이에요, 작약. 작약이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에요, 사실은.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쌍화탕 처방을 보면은 근육통에 쓰라고 나온 건데 우리가 몸살이 몸살 난다든지 났을 때 먹잖아요. 피로하면 어때요? 막 근육이 여기저기 그냥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예. 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쌍화탕을 먹는 건데 바로 작약이에요, 바로. 아, 예. 그렇군요. 거기에 아주 임금 역할을 해주는 약초가 바로 작약. 작약입니다. 아, 예, 그렇게 그래요. 좋아요, 쌍화탕이. 그래서 어머나. 근육을 풀어주고 네. 근육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쌍화탕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몸살 났을 때, 몸살 감기였을 때 아, 예. 쌍화탕에다가 그래서 이제 몸살도 감기약을 쓰죠. 먹잖아요. 예. 예. 몸살이 오면 근육통이 오겠죠. 그래서 쌍화탕을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쥐 내리는 증상이 근육에는 근육이 좀 이렇게 쥐가 내릴 때 네. 그리고 막 아플 때 근육통으로 힘들 때 그럴 때 모과차 모과차 좋아요. 모과차가 네. 굉장히 좋다고. 모과차 싫어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향이 참 좋아해요. 좋던데. 향이 굉장히 네네. 좋잖아요. 예, 예, 좋죠. 모과차에다 생강, 계피를 예, 그거를 플러스해서 이제 마시면 좋다고요. 먹는 방법은 네. 물 한
2000cc 한 2리터? 네, 2리터짜리. 예. 예, 그거에다가 모과를 한 40g 정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피 한 계피. 20g. 계피 20g.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생강. 생강. 예, 생강을 한 톨. 아하. 그 정도 넣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달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네네. 자, 2리터 물에 모가 400g, 네. 계피 20g, 생강 한 톨 하나. 네, 네. 그 정도 넣고 이제 푹 1시간 정도 좋아요. 끓여서. 굉장히 좋아요. 예, 음료수처럼 마시면 네, 되겠네요. 거기에 그 모과가 네. 그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 네. 모가가 그러니까 안 이제 보이던데요. 그 모과가 그 건재상에서 칼슘이 많이 파나요?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뼈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뼈. 모가가. 네. 근데 아. 여기 파는 거는 네. 그 사실은 그게 말린 거거든요. 예. 말린 거더니 그게 그 사실은 그 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모가가 향이 진짜 없어요. 향이 예. 좋은데요. 근데 이제 가을에 네. 한국에서 나오는 그 모가 그 약간 담아서 갖고 노라면서 와야 좀 되겠네요. 크죠. 네.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모과차. 그 뭐 설탕 병에 들어가 이렇게, 재놓은 거 있잖아요. 해놓은 그거밖에 거. 없는 것 같고 음. 가끔 여기 제가 모과 미국 거는 봤어요. 미국 거는 사보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가을에. 어디서 근데 향이 파나요? 좋긴 좋은데 한국 향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저 한 번은 못 본 것 제가 같아요. 그 파머스 마켓에서 한번 산 적이 파머스 있어요. 마켓.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팔더라고요. 네네. 좋은 한방팁 감사드려요. 네. 저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 마켓에서 그 모가차 뭐 네. 재놓은 거 설탕에 그거라도 예, 그것도 응용하시면 사가지고 돼요. 생강이랑 계피 넣어서 네, 네. 이렇게 티처럼 마셔도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간편하게.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고맙습니다. 계피를 넣는다는 건 음. 좀 몸을 데워주는 약초잖아요. 그게 네. 계피가 네.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네, 네. 좋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작약하고 감초탕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좀 김용석 침뜸 클리닉에서 또 이런 한방약, 네, 한방 그 차라든가 예. 또 이 한약을 좀 먹고 싶다 하시는 예, 분들도 예. 좀 전화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예. 여름철에 네. 지금 이제 오미자차를 지금 오늘 유리병에다가 지금 담궈놨어요, 제가. 네. 예, 오미자 좀 먹으려고요. 아, 예, 그런 오미자차 좋잖아요. 네. 예, 오미자에다가 또 뭐 요즘 뭐 더 좋게 하려면은 좀 보양으로 좀 좋은 게 없나? 그러면 혈압이 좀 정상이라는 분 네. 한해서는 네. 거기다가 이제 인삼도 좀 달여서 오미자 우리나물에다가 좀 넣고, 와. 예, 또 황기 같은 것도 좀 달여서 넣고. 보약이네요. 그래서 아하. 같이 하면은 좋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한방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쥐 내리는 증상 원인 뭐 또 한방 팁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정말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쥐 내리는 증상으로 나는 좀 이렇게 쥐 내리는 증상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전화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석 침뜸 클리닉 전화번호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 323-9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714-522-8818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